종목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빅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47대 대통령 대선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에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초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단 아시아 증시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장 철저하게 소외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이 팽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FOMC까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 회의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이번 주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전략과 종목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로써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빅 이벤트에 대한 이 전 세계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박빙이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사실 어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투세 폐지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선이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은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하게 우세하게 가는 그런 그림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중립적인 통계 사이트의 어떤 두 곳에서는 사실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짐 크레이머죠. 이제 타율이 되게 좋은, 맞추는 확률이 되게 좋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근데 베팅 사이트는 또 결과가 반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이기든 어떤 후보가 이기든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조금 신중론이 가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 트레이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소한 차이다 보니까 좀 신중론이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춤한 흐름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경기 지표가 지속적으로 꺾이고 있고 이제 GDP 속보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 GDP 속보치를 봐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대비 밑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장률도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데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금리가 꺾여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제 10월에 상승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은 있지만 11월은 그래도 10월 대비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지면
그러면 환율도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유동성 환경 자체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주춤하는 기간 동안에 종목을 잘 선별적으로 담아 놓는다면 네. 좋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주요 포트폴리오 자체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는 대선 결과를 우선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양쪽 어떤 후보와도 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업종 내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가 있는 시장에서 잘 잡아놓는다면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큰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내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등락률이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의 종목들을 언박싱 종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해당 종목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종목들을 다 추출해낼 수 있는 기법 전략도 제가 무료로 강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장은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만 가득할 줄 알았더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진 종목들 왜 이렇게 못 가나 이런 순간적인 걱정,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다보링크 2,50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달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하락을 해서 대응을 못하겠어요. 큰 악재일까요? 아니면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다브링크 2,055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하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지금 네. 악재가 큰 게 발생을 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투자설이 부인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오늘 하한가를 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꾸 이제 이런 최대 주주 변경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가 취소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불순한 내용들이 많은 종목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좀 보유를 해갈 만한 근본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악재가 발생을 했고 그 때문에 이제 추세선을 다 깨고 내려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다시 수익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비중 자체도 15%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보다 또 이제 수익 전환을 기다리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잘 손절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0원 라운드 피겨 깨지게 되면은요 투매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2,000원대부터는 단위가 크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원 아래 라운드 피겨가 깨지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단가 자체가 답도 없을 정도로 높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주가가 오른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만 나오면 손실 최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는 60일선, 왜냐하면 최근에 60일 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60일선이 깨지면 이제 60일선까지 도달을 했었을 때는 저항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50원까지 왔을 때는 손실 최소화로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을 최소화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도 이렇게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21,2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10%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24,100원 확인되고 있고요. 2%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사실 굉장히 얼마 전까지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뭐 미국 대선이니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로 인해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대선 이슈로 약간 소외를 받을 때 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SMR 쪽에서도 굉장히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네. 대표 이제 원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MR 4개 건설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대통령실에서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도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AI 그 모멘텀 에서 가장 큰 내년에 이제 골자가 저는 전력망도 전력망이지만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24시간 무탄소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저는 원전이라고 보고요. 또 안정성을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히 SMR이 특히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커다란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오히려 내년에 큰 기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연말까지 재료가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발표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도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하락룸보다 상승룸이 월등히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위치는 단기적으로 봐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그 매수 단가가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 10% 더 한번 실어보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매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60일선을 저항받았다가 올랐단 말이에요. 녹색 곡선은 60일선인데 60일선을 저항을 한참 받다가 이걸 뚫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60일선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가 떴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선이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다 손절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보는 단기적인 랠리 상황 속에서는 목표가를 저는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 24,000원 정도 한번 잡아드리고요. 내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3만 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원전 쪽에서는 좀 큰 모멘텀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력망 쪽, 그러니까 변압기라든지 전선 쪽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상승 흐름을 내년에 원전 쪽에서 저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내년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3가지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원전이거든요. 또 그 중에 SMR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유 있게 3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애니젠이고요. 매수가 12,800원이시고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시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애니젠 13,680원 확인되고 있고요. 수익권이시네요. 애니젠 같은 경우에 사실 오랜 시간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23,650원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조금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애니젠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최근에 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 FDA에서 난임 치료제 가니렐릭스죠. 이게 원료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 초반까지는 바이오 업종의 어떤 강세 흐름이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전체 업종과의 상관계수가 역상관계수죠. 이거 거꾸로 가는 역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또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 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어쨌든 들어섰잖아요.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조금 연이어서 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면 바이오 쪽에 대한 상승룸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FDA 관련된 어쨌든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재료 자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는 이런 그림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1년 추세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추세가 하방으로 가다가 그 구간들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종가상 뚫어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지금은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바닥 시그널에서 나오는 형태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나왔었을 때 바이오 업종 분위기도 더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미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저점에서 워낙 매수를 좀 잘 해놓으신 상황이라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보유한 정도 비중 가지고 앞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좋은 성과를 내고 나오는데 조금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조정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돌파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하고 올라왔고 거기를 좀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60일선이 깨지면 다시 한번 좀 추세가 부담스럽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60일선을 보게 되면 12,400원, 12,500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시청자님의 본전이 깨질 것 같다 하면은 좀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깨질 것 같으면은 본전 매도를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본전 가격이 왔을 때는 손절 정리 의견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이 9월의 고점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7,000원을 보수적인 목표가 그리고 조금 이 흐름들 상황 추후에 이런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FDA의 어떤 결과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뉴스를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종목 문의를 주시면 추가적인 목표가 조정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젠의 우선 보수적인 목표가 1차 목표가 17,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상재 전문가님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바이오 섹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되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조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바이오주들을 내가 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추가 매수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질문이 좋아서요.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4.23% 네. 높이 있고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연초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연초 분위기까지만 해도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분위기여서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수준과 같이 국채 금리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경우에 금리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를 하고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또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금리 상승이 올 것이다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렇죠. 미리 선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1기 때만큼 강경하게 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밀리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지금이 정말 좋은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지금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39,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리콘투 39,250원에 확인되고 있고요. 거의 본정가 근처시네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이 K화장품, 이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와준다면 사실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미 이제 올해 한 분기 어쨌든 한 분기의 실적 자체가 1분기 실적 자체가 2년 전 전체 실적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두 개의 분기의 실적이 이미 전년도 총 실적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어떤 실적을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예상치를 크게 아웃퍼폼하면서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실리콘투 자체가.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한 시세들이 2분기 때부터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나왔고 이제 4분기로 넘어온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내년까지 봤었을 때 상승룸이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가 이거 금리랑 또 연결이 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좀 해주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가동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랬을 때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흐름이 경기가 괜찮아졌을 때 동사가 강할 수 있다라는 흐름이 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비자에 대한 입국을 허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또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동사도 그렇고 화장품 업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실적 성장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 때만큼의 어떤 상승룸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조금은 완만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 이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2분기 때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시즌이 한 끝나갈 때 즈음부터 조금 반응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추세 반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좋은 매수 적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은 저는 최소한 6개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오늘 종가보다도 밑에 있거든요. 어제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유를 하셔서 수익을 조금 내보고 좀 나온다라는 것을 좀 목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55,000원 잡아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우선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가 또 시장 악재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8월에 어쨌든 지금 저점을 기록했었던 구간 종가상 저점 밑에 있는 35,000원 라운드 피겨 지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추세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발생했었을 때 그런 이제 터졌을 때 그런 추세 흐름이 크게 하락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5,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의 손절가는 35,000원 부근이었고요. 목표가는 5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소룩스고요. 8,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3% 가지고 계십니다.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어떨까요? 라고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소룩스 8,520원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꽤 오랜 시간 사실 1월부터 거의 박스권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소룩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불성실 공시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원전 모멘텀에 엮여서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약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매물대를 쌓으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손절을 좀 잘하는 것을 좀 목표로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추세, 하방 추세를 깨고 올라올 만한 모멘텀, 실적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은 61선, 지금 한 9,200원에 있거든요. 9,2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61선을 터치했을 때는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받을 테니까 내일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대 전문가님과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전문가님. 그렇네요. 네, 오늘 의상이 좀 처음 보는 의상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도 잘 의상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네, 아까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보는 의상이라고 예.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옷도 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증시를 바라보면 마음도 굉장히 조금 차가워집니다. 어제 시장이 좋아서 이 분위기가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장은 역시나 쉬어가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도 있고 이게 끝나고 나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FOMC도 있고 또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 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볼만한 섹터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주요 포트폴리오 포지션 자체가 좀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제가 조금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와 무관하게 조금 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우선 대표적으로 좀 꼽고 있는 두 섹터가 있습니다. 원전 업종이랑요, 방위 산업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업종 내에서 옥석들은 우리가 꾸준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FOMC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FOMC가 크게 중요할까? 근데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 컨센서스대로 갈 것 같고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느냐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FOMC에서 주요 포인트는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느냐,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방향성은 금리도 조정이 되는 방향, 그리고 긴축 종료 시점도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게 봤었을 때 시장은 올해 이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초반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볼만한 섹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전과 방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 혹시 뭐 원전이라든가 방산인가요? 오늘은 원전과 방산을 제외하고 네.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로 봤었을 때는 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 네. 또 그 중에서도 조금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섹터인지 조금만 더 줄여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딱 명쾌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네. STO 관련 토큰 증권이죠. 토큰 증권. 예, 맞습니다.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또 해볼 시간인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잠시는 쉬어가면서 책을 조금 더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책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보면서 또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법,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배웠지만 또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의 또 멋진 기법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쁜 이런 시장 속, 9월, 10월의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를 제가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어떤 돈을 그럼 똑똑한 돈이라고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이 주포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똑똑한 돈을 조금 잡아내는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길게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몇 년치의 통계를 다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그 시작점을 좀 잘 잡아내게끔 제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신호입니다. 이 정말로 이 주포들의 어떤 저점 매집 자금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냐, 그걸 확신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이 신호가 잡힌 종목들이 그 이후에 추세가 반등해서 올라가고 그 이후에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간다라는 이 공식을 많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장점은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개념 정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매매 포인트 설명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법이 있어요. 많은 기법이 있는데 저는 이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같이 함축되어 있는 기법이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큰 종목이 좀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요, 손익비, 즉 손실을 봤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봤었을 때 수익폭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정말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은데 이 손익비도 좋은 기법이에요.
우선 이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매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법을 이용하기 위한 그 로직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매매 횟수를 우리가 장중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하다 보면은 매매 로직이 복잡하면은 실수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법의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에요. 이 옆에 보시면은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부연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등록을 하시면은요, 이 등록을 하시면 일봉 차트에서 포착이 될 거예요.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이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바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걸 제가 수없이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착일 이후부터 추세가 돌아 올라간다는 것도 이미 상당히 많이 증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주는 신호예요. 이 신호가 뜨면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우선 저점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신호가 뜨고 그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신호 가 발생한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점 매수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많이 보여드렸지만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거나 바로 추세가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신호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이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네 번째 방법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은 매집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 다 매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래량이 뒤이어 터지게 되죠. 그래서 포착일 이전보다 정말로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터진다? 그럴 때 그냥 잡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포착일 이후에 매집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추가 매집이 진행되는 거고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공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추세선 만들어 놨어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전히 코스닥 1위 기업에 등극해서 3분기, 4분기 지금 대장주로 이어가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2월 22일에는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2월 26일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대형 재료들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죠. 이건 뭐예요? 계약과 청구는 뭐죠?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완료가 되면 체결을 하고 공시가 되고 우리한테 전달됩니다. 즉 우리한테 정보로서 전달이 되기 전에 이미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합의 과정 속에서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인 지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주포들이 정말로 존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매집을 했을지 안 했을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런 대형 내용이 뜨기 한참 이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확대를 해주시게 되면은요, 이 가운데 하얀색 네모 박스로 제가 재료 발생인, 저때 급등이 나오죠? 앞에 보여드렸었던 뉴스들이 뜨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녹색 기둥 표시, 이 재료 발생인 이전에 포착된 이 차트, 이 녹색 기둥 표시는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최초 포착 신호가 9월에 포착됐거든요. 자, 최초 포착일. 자, 포착일을 뭐라고 했죠? 매집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초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포착일에 매수를 만약 한다라고 했었을 때, 종가에 매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360%라는 시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 4월에 노란 추세선, 손절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100% 수익입니다. 근데 저 재료 발생일에 재료가 발생 안 하고 곡부라져가지고 손절 추세선 이탈을 한다? 마이너스 6%밖에 안 돼요. 즉 손익비가 매우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 그것도 코스닥 대장주에서 이런 대형 재료가 뜨기 전에, 한참 전에, 이 재료가 뜨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는 겁니다. 요거 제가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접 가져가셔서 검증해 보시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꽃을 심을 때 그냥 심으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심기 전에 땅을 잘 가꿔야 이 곡식들도 잘 자랄 수가 있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매매를 하기 전에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져야 주식을 하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겠죠. 제가 기본기 닦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생소해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는 동안 저희가 종목 AS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들 중 오늘 몇 종목이나 좀 AS를 받아볼까요? 오늘도 역시 두 종목 AS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잡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9월 9일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2만 8천 원이었고요. 1차 목표가 36만 원이었는데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9.7%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에 37만 5천 원 1차 목표가를 넉넉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급등을 했고 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9월 25일 송원산업이고요. 매수가는 12,360원.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13,7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률도 10%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10월 28일에 13,800원 터치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2,92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한미약품, 송원산업 모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높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요?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오늘 뭐 성원산업 둘 다 최초로 제가 또 리뷰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보통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게 되면은 뭐 10%, 20% 이제 수익률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저점에서 주포들의 매집 신호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제가 39만 원까지 한번 높여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두 번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포착이 됐고 9월에 한번 포착이 됐는데 최초 포착일 이전까지는 추세가 옆자리를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포착일 그리고 두 번째 포착일 즈음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9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후부터 거래량이 좀 더 커지면서 이렇게 길쭉한 시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공식이 이래요. 포착이 되면 거래량이 늘면서 추세가 올라가고 점점 캔들이 커지다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사실 뜨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이후에 뜨기 전에 그거를 주포들의 자금을 추적을 해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 지금 이제 계열사에서 한미약품의 독립 경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재점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매집 신호,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는 매집 신호들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받아서 잘 이용만 하신다면 이런 재료가 발생하기 이전에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다음 종목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송원산업이고요.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또 이제 화학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 경기가 부양이 되면은요, 이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기 전에 어때요?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머니 신호잖아요. 포착되기 전에는 하방이었어요. 포착되고 바로 뒤집히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이 신호가 잘 잡아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직 이 추세가 이제 어떤 폭발적인 상승의 어떤 흐름이나 거래량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화학주이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저 모멘텀 6개월 본다고 말씀드렸죠. 6개월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작점을 저는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법 그냥 드리는데도 안 받아가시면 손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송원산업의 2차 목표가도 있을까요? 예. 2차 목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2차 목표가를 크게 높여드리겠습니다. 1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약품 오늘 33만 6,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약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2차 목표가는 저희가 39만 원까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원산업,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리에도 매수가 유효하고요. 2차 목표가 조금 많이 높여서 16,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이 두 종목을 잡아서 AS를 받아봤어요. 예.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도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 봐도 결국에는 좀 수익률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조금 빨리빨리 안겨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방법이 있나요? 예, 그것도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종목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좀 트렌드한 기법이 있습니다. 네, 트렌드. 예, 어떤 기법이죠? 스피드 머니 기법입니다. 스피드머니. 이름부터가 굉장히 빨라요. 맞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예, 우선 스피드머니 기법을요,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머니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돈, 우선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스마트머니 신호 자체는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추정하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더 유효하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알테오젠이라는 제가 예시 종목을 설명드렸을 때도 스마트머니 신호가 최초로 발생한 건 작년 9월인데 본격적으로 뉴스가 뜨면서 상승이 나온 건 올해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 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매집의 기간이 어떤 종목의 질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하루 이틀 매집을 하고 올릴지 아니면은 일주일, 2주일 혹은 3, 4개월 매집하고 올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추가 매집이 이루어지고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 랠리 지점의 급소를 잡아내는 기법이 바로 스피드 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를 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고 있는 제가 가장 애증하는 기법이거든요. 이 기법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해드린 이 예시 종목이 제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고 제가 100% 이상 수익을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증명드렸었던 그런 종목 두 종목이에요. 첫 번째 종목이 일진전기죠.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게 됩니다. 자, 노란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인 건 알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스피드 머니 기법에서는 저항선, 저 파란색 저항선이거든요. 이 파란 곡선 저항선을 돌파할 때가 급소입니다. 이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납니다. 3월 4일 이후로 3월 4일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직후 거래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집이 끝나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이 언제냐면 저 저항선을 돌파할 때부터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말 시세를 먹고 나오기 매우 좋은 기법이고 실제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증명을 드린 기법이죠. 매수 급소가 3월 13일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매수 급소일 종가부터 대략 60% 시세가 2, 3주 안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보여진다. 일진전기가 이렇게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음 종목. 자, 이 종목은
꼭 빼놓고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다 올라갔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기법이죠. 2월 6일 포착 이후에 요 급소 지점이 돌파됐었을 때부터 대략 60% 시세가 1, 2주 안에 나오게 되고요. 6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또 저항선을 돌파한 지점부로부터 시세가 바로 1, 2주 안에 40%씩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스피드머니 저항선도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잘 한번 가져가셔서 이게 보기에 좋고 제가 아무리 증명 드려봤자 직접적으로 보시지 않고 검증 안 하면은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아가셔서 직접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굉장히 스테디하고 스피드 머니 기법은 굉장히 트렌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배워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꼭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두 가지 다 챙겨서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지금 받아가고 계신데 그렇다면 받아가시는 동안 저희가 전문가님의 종목을 또 받아볼게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년까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감이 조금 더 배가 됩니다. 힌트 조금 더 있나요, 혹시? 힌트를 STO 관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제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제가 좀 풀어서 살펴보니까 옛날 이름이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더라고요. 여기에 약자를 합치면 이 회사의 이름이 딱 기억이 나실 것 같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클라이언트 브랜드 플랫폼을 잘 성장시키는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우리의 계좌에서 수익을 엑셀러레이터 또 부스팅 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FSN입니다. FSN. 어떤 분들께는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혔나요? 잘 잡혔고요. 그리고 정석대로 좀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설명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약 내용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우선 그 실적 업사이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회사인 부스터즈가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이 633억, 영업이익이 76억 달성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2%, 그리고 영업이익이 273%. 그러니까 분기 만에 이렇게 큰 업사이드를 달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부스터즈가 운영하는 그 신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루무통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홈쇼핑에서 완판이 됐을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있고, 근데 거기에 배경에는 동사 자회사인 부스터즈의 협업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면서 매출이 급증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떤 매출 캐시플로우가 자회사에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요 다음 페이지부터예요. 우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죠.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토큰 이제 증권 법제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를 한 게 25일이라고 하고요. 이 토큰 증권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발행한 자본시장법의 증권을 의미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가 직접 노드로 참여를 해가지고 내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사면 예탁결제원에서 보호를 하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장부를. 이걸 내가 직접 권장을 하는 거고, 데이터 변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의 절반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데이터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안전하기도 하다.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FSN이 특히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STO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 그리고 T사이언티픽의 어떤 그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고 공동으로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O는 비트코인 테마주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왼편의 그래프 보시면 검정색 영역 보이잖아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그 자금 유입인데 블랙록 쪽의 자금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제 블랙록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테마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제 입으로 직접 한 말이 뭐냐면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 될 거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테마를 STO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년도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우리가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NFT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 인물의 어떤 CEO의 발언이 STO라는 발언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핫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정석입니다. 자, 추세가 하락이 나오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추세가 돌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 때 특히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토큰증권 STO 관련주 FSN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스마트 머니 기법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종목이 수익으로 가는 가속 장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내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이 불확실성도 곧 해소가 될 겁니다. 연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종목과 전략들 준비해 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